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번 주까지 휴가여서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원래는 이번 휴가 기간에 제가 그 독립맥주 공장 한 뒤로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일요일 하루, 간신히 하루 쉬고 거의 뭐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점심부터 밤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몸을 좀 쉬자. 몸을 좀 쉬자. 근데 허리도 조금 많이 아프고, 근데 좀 쉬자. 퍼져 있자. 그리고 뭐 병원도 좀 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자. 책도 좀 읽고, 책은 좀 읽었네요. 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맥주를 몸에 주입하는 휴가를 좀 보냈고요. 오늘 그 맥주 그 실록 시간에는 다른 맥주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어떤 맥주를 마셨는지 한번 네, 회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고.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스타라고 하는 그 SNS가 있어서 매체가 있어서 그냥 찍어놓고 올리기만 하면 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맥주를 마셨는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한번 제가 원래 인스타를 보면서 다 올리진 못했어요. 제가 맥주 마시면서 사진 찍는 게 되게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 맥주 마시면서 열심히 사진 찍고 열심히 그 인스타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마시는 맥주를 매번 인스타에 올리진 못하거든요. 요번에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어떤 맥주를 마셨는지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뭐 깊게는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서워 마셨다, 뭐 어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또 열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반신반의하는데, 근데 제가 요번에 그 휴가 기간 동안 소위 얘기하는 핫하다는 동네 좀 다녀왔거든요. 뭐 익선동, 이태원 뭐 이런 것이죠. 뭐 술락길. 와, 이태원하고 뭐 익선동은 코로나는 뭐 그냥 뭐 저의 기우인 것 같아요. 특히 이태원은 거의 거의 옛날 모습을 되찾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태원에서 놀 때 저는 뭐 클럽을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태원에 맥주 마시러 가고 이태원을 되게 오래전부터 다녔거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0살, 지금부터 뭐 10년 훨씬 전부터 저는 또 그 농구와 또 매니아였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모으고 집에도 거의 없지만 농구와 매니아여서 뭐 에어조단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뭐 티맥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선수라고 하면은 에어조단 23까지는 딱 보면 아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8, 이건 7, 이건 13, 이건 14. 그죠? 요즘은 다 아나? 하여튼 제가 그 정도 그 이상의 매니아였죠. 농구가 되게 많이 사 모으고 그때도 지금은 엄청 비싼데 그때는 지금처럼 비쌌던 것 같진 않아요. 체감상. 에어조던 하나에 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메카가 그 성지가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 두 군데 있었죠. 이태원 나이키랑 종로 나이키. 종로 나이키는 안타깝게도 지금 없어졌고 이태원 나이키는 지금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요즘 풀다 보니까 뭐 다른데 홍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태원 하면 그냥 나이키였어요. 나이키. 나이키를 거의 그 뭐 저희 집 앞에 있는 매장처럼 들락날락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자연스럽게 모임도 많았고 자주 가게 됐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이태원은 지금 같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그 당시 이태원은 외국 애들이 많아서 약간 쭈뼛쭈뼛하는 분위기, 우리 문화랑 좀 다른 분위기, 약간 이질적인 좀 느낌도 있었고 조금 뭐랄까요. 뭐 무서운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태원의 그 변화의 모습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쪽에 빠져들면서 이태원에 갔던 이유는 이제 한스토어. 한스토어라고 아시는 분들 고인물들은 다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슈퍼.
뭐 이런 그 이제 고인물들은 다 아는 지금 우리 슈퍼가 있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랑 다르게. 뭐 그 옆에 있는 맥파이 지금도 있지만 맥파이 뭐 더부스 뭐 그런 게 한참 이태원이 이 국내 크래프트 맥주의 씬의 이 또 시작이었거든요. 뭐 사계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태원 그 한 5, 6년 전에 가면은 정말 야 여기가 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완전 다른 세계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좀 더 밝아지면서 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변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팍상 망했다가 지금 가니까 다시 옛날 모습, 예전 기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아 돌아왔구나 이태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태원에서 가장 많이 마신 맥주는 전 필스너 우르켈이에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필스너 우르켈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확실히 필스너 우르켈이 아사히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근데 일단 사브밀러가 이 필스너 우르켈을 한참 마케팅하고 밀어줄 때 그 주위에 필스너 우르켈을 진짜 전문적으로 서빙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문적인 잔에 진짜 전문적인 그 서빙을 통해서 많아서 필스너 우르켈 무조건 마시러 이태원 갔었습니다. 강남에도 뭐 강남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태원 오랜만에 가니까 뭐 분위기 들썩들썩하고 좋더라고요. 자, 첫 번째 곡은 시티 트리플 플러스인가? 예, 플러스 예, 송민호 노래고 이번 주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은 확실히 그 맥주 뉴스는 특별히 없습니다. 뭐 볼 것도 없고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책 읽어드리면서 트라피스트 맥주 정리해드리고 트와이스 신곡입니다. 톡톡톡 트와이스의 톡톡톡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트라피스트 한번 책을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죠. 기도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664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라트라피스토원 원장인 아르망장 루부띠에 드랑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시토스토의 원칙을 부활시키고 교회를 추가하고자 개혁운동을 단행했다. 이 운동이 유럽에 휩쓰는 법률 시토회가 탄생했고 추종자들은 독립한 스토원의 이름을 따서 스토의 이름을 트라피스트라고 졌다. 뭐 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 시토회라고 하는 그 파가 베네딕트 학파에서 회에서 이제 나왔고 또 트라피스트 회는 이 엄률시토 회에서 또 분파된 그런 곳이에요. 트라피스트는 또 엄률시토 회가 너무 또 엄격하다 뭐 아니면 또 거기서 또 변질이 됐다 이런 생각 하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의제를 갖고 뭐 분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맥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중세시대 수도원에는 양조장이 흔히 딸려 있었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유럽 전역에서 자급자족을 내세우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도원들은 양조를 통해 그 맥을 유지했는데 반카톨릭 프랑스 혁명과 양차 세계대전 당시 수도원들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도 자급자족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기도하고 일하라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트라피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맥주는 그 자급자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품이었죠. 맥주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판매를 하곤 했습니다. 트라피스트 정품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방이 아첨의 가장 신실한 형태라면 트라피스트 양조가들은 아첨에 빠져 사는 셈이다 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제조한 맥주의 인기에 영업하기 위해 세간의 양소자들은 자사 맥주를 트라피스트라 부르고 제품의 기독교 이미지와 이름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수도사들이 관대한 사람들이긴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용납하지 못했다. 고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잇따랐다. 최종 결과 1997년 8곳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뭉쳐
국제 트라피스트 협회를 창설했다. 예, 그게 이제 ITA예요.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조직의 목적은 리큐어, 치즈, 빵, 비스켓, 쿠키, 초콜릿, 맥주 등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사의 명성을 일반 사업체가 거저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맥주의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양조장에만 트라피스트 정품, Authentic Trappist Product, ATP 마크죠. 이걸 붙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라피스트 맥주지만 ATP 맥주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맥주도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는 지금 총 13개인데 여기서 ATP 마크를 갖고 있는 건 10개예요. ATP 마크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 4가지라고 했네요. 그 홈페이지엔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도원에 양조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수도사나 이들의 감독 하에 맥주가 양조되어야 한다. 양조가 절대 수도사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 양조를 통한 수입은 수도사의 생활비, 수도원과 원내 유지 보수에 충당하며 그 외의 수익은 반드시 자선 목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완전 무결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트라피스트 맥주는 계속 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4가지를 충족시켜야지만 이제 ATP 마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라트라페가 지금 ATP 마크를 받고 있는데 라트라페 같은 경우는 예전에 ATP 마크를 못 받기도 했었고 막 트라피스트 맥주 제외되기도 했었습니다. 라트라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중심에 있는 그 수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을 너무 추구한다. 그래서 못 받았던 적도 있고요. 지금 스펜서가 트라피스트 맥주, 그러니까 미국 스펜서가 트라피스트 맥주에서 제외됐어요. 보니까 원래 있었거든요. 미국 맥주였는데 미국 트라피스트 맥주 좀 제외된 거 보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이후에 그다음에 세계대전 이후에 수도원들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우리가 수도원 맥주라고 착각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고관여층들은 다 알지만 맥주 저관여층들은 예를 들어 파울라너 같은 경우 아직도 수도원 맥주인 걸로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 맥주 같은 경우에 그 수도원의 마크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수도원의 어떤 그 헤리티지를 그냥 가져와서 상업 맥주에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보면 꼭 수도원 맥주 같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이름 자체가 아우구스티너 이런 거 맞죠?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지만 아주 전형적인 상업 맥주인데 그런 혼란을 줄이고자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거고 뒤에 나오지만 더 이제 혼란을 줬던 맥주가 바로 에비비어죠. 에비비어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완전 수도원 맥주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벨도 수도원 라벨들을 그냥 쓰고 있고 근데 에비비어 같은 경우는 에비가 수도원이긴 한데 에비비어 같은 경우는 예전 그 수도원의 레시피를 갖고선 일반 상업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우리가 에비비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런 에비비어와의 혼란을 또 막고자 이렇게 트라피스트 맥주를 따로 정의하고 또 ATP 마크도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97년이니까 뭐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트라피스트 맥주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프리미엄 쪽으로 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보기 시작했고 소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트라피스트 맥주에 대한 어떤 환상도 좀 있고 또 벨기에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어떤 수도원 맥주를 이제 대표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카테고리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마지막 읽어보면 수도원의 풍미 세송양조장의 제조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에비비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수도원 집단만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법적으로 제조할 수 있지만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 생산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피스트 맥주를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그죠? 트라피스트 맥주는 일종의 카테고리고요. 트라피스트 맥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맥주 스타일들이 있죠.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뭐 싱글, 두벨, 트리펠, 쿼드루펠 이런 것들은 모두 트라피스트 맥주에서 시작된 스타일이지만 맥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양조장에서 다 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맥주를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고요.
벨기에와 미국의 무수히 많은 일반 양조 업체들은 종교 맥주의 복제품을 만들어 행복한 수사의 성인 이미지, 가짜 수도원 이름 또는 사제와 수도사 같은 단어로 제품의 라벨을 장식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톤 스타일의 맥주의 라벨에는 이 맥주는 스톤 맥주입니다. 아니면 벨기에 스타일의 맥주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래서 이제 에비비어가 대부분 이런 거죠. 많습니다. 이런 거야. 뭐 지금 그래도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가 있다. 이제 보통 이제 에비비어라고 불리우는 수도원의 어떤 그 레시피를 갖고서는 상업양조장에서 만드는 에비비어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죠. 아무래도 마시고 즐기실 때 진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드는 맥주와 뭐 그렇지 않은 이제 에비비어 맥주, 뭐 두 맥주 간에 뭐 퀄리티의 차이가 있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맥주의 어떤 퀄리티나 뭐 향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 뭐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느끼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 양조 수돈을 찾아서 그래서 8곳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옛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ATP 마크를 받은 그런 수돈일 것 같아요. 10개가 지금 2개 더 여서 있고 여기 얘기한 게 시메이 잘 아시죠? 시메이는 한국에서도 지금 팔고 있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구하실 수 있는 맥주고 시메이가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한국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수입돼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맥주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시메이를 찾아서 드시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마셨네요. 그 제 생일 때 마셨는데 예, 뭐 시메이 맥주 있고요. 벨기에 남부 쪽에 있는 맥주고요.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발 워낙 유명하죠. 오르발도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고요. 벨기에의 곰 남부 지역 깊숙한 곳에 노르탐 오르발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게 물고기가 이제 그 반지를 뱉는 뭐 그런 로고로 유명하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의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더라?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왕비인가 공중가가 이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물고기가 그 반지를 물고 나와서 다시 줬다. 뭐 이런 어떤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수도원을 세웠다. 거기 오르발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오르발 양조장의 맥주의 라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르발 양조장은 오르발 맥주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맥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매니아들이 있죠. 브렛 향이 이 오르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는 이유인데 브렛 이 효모를 일부러 넣습니다. 일부러 넣어서 이제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 브렛 향의 변화를 즐기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테이스팅 포인트예요. 오르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미 기한이 5년으로 일단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1년부터 5개를 사서 1년 차 먹어보고 2년 차 먹어보고 3년 차 먹어보고 4년 차 먹어보고 5년 차 먹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다 이렇게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뭐 몇 년 차 맥주가 제일 좋다 뭐 이런 걸로도 논쟁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한 3년 차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제가 링고에서 그 7년 차 7년 차인가 7년 차일 거예요. 7년 차 오르발을 먹어봤어요. 팔지 못하고요. 5년 이후기 때문에 링고 이상태 대표님이 그때 이제 같이 시음해보자 이래가지고 7년 차 오르발을 마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렛 향을 되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서 보통 제가 이렇게 마시진 않거든요. 이 브렛 향이 들어간 맥주의 만빅이나 뭐 이런 것들 일부러 마시지 않고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어쨌든 이 오르발 뭐 7년 차 굉장히 보관을 잘 해놓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5년 차 정도 되니까 제가 그냥 보관한 5년 차 오르발을 먹어보니까 좀 밋밋하더라고요.
근데 보관을 잘 해놓으니까 7년 차에도 이 브렛 향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로슈포르 양조장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죠. 특히 이 글래스가 진짜 멋있는데 이 로슈포르 맥주도 한국에 오래전부터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개인적으로 로슈포르 10 정말 좋아합니다. 완전 좋아하고요. 제가 뭐 만약에 어떤 맥주를 마실래 했었을 때 추천하는 그런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로슈포르도 6, 8, 10이 있고요. 6, 8, 10이 이제 알코올 도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뭐 등급 혹은 이제 그걸로 이제 클래스를 구별하는 건데요.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뭐 식스 같은 경우가 약간 브라운 에일 쪽이고 뭐 텐 같은 경우 약간 콰드루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드시는 것도 재밌고요. 로슈포르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좀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말레 같은 경우는 진짜 유명하죠. 특히 두벨과 트리페를 그 스타일을 만들어낸 곳 원조 맥주로 뭐 워낙 유명하고요. 베스말레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750ml 같은 경우도 뭐 18,000원, 15,000원, 18,000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베스 블렌테렌 같은 경우가 이제 양조장에 직접 가서만 구할 수 있는 맥주.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맥주였는데 이제 뭐 몇 년 전이죠? 4년 전인가부터 한국에 수입이 돼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저도 처음에 사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한 병에 330ml 한 병에 58,000원인가 56,000원에 제가 샀었어요. 미쳤죠. 근데 이 맥주는 정말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돈을 주고서는 구매해서 테이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요즘도 비쌉니다. 24,000원인가 27,000원인가 하는데 뭐 구할 수 있으면 뭐 구해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그 뭐 조만철 대표님의 김진영 우리 양조사님이랑 맥주 한잔 했는데 뭐 두 분 다 베스트 블렌테렌 다녀오셨더라고요. 전 벨기에 아직 못 가봤거든요. 베스트 블렌테렌에 나무 짝으로 이제 사갈 수 있는 그건 미리 연락처를 적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살 수 있는 6개 팩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지에서 비싸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베스트 블렌테렌 비싸지만 굉장히 훌륭한 맥주입니다. 그다음 아헬. 예, 아헬은 여기는 지금 아헬 맥주는 트라피스트 맥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 트라피스트 맥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ATP 마크가 없어요. ATP 마크가. 아헬 맥주도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뭐 구하셔서 드실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블론드도 있고 뭐 브린도 있고 아헬 맥주도 있는데 이게 ATP 마크가 사라졌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라트라페, 뭐 라트라프 이렇게 불리우는 네덜란드 트라피스트 맥주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트라피스트 맥주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있었는데 라트라페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루페를 만든 그런 양조장이죠. 그래서 쿼드루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을 드시고 싶으면 이 라트라페를 드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그 캐그루도 한국에 수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앵게스게일도 있고요. 앵게스게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스트리아 양조도 그 수도원이고요. 앵게스게일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마시기 힘들어서 좀 아쉽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긴 없는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 하나가 준데르트 같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P 마크 기준을 말씀드리면 트라폰타네인지 뭐 하여튼 여기 이태리 요것도 5년 6년 전인가요? 한국에 이제 수입됐었죠. 유칼립투스가 들어간 아주 독특한 트리펠이 한국에 수입됐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수입이 안 됩니다. 그때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 750ml를 처음에 수입돼서 맛있게 마셨고 이후에 330ml로 수입됐었는데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운 세인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 예. 틴트미도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런 맥주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 여기는 저도 이제 인스타로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영국에서 맥주를 만들고 있고, 뭐 여기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두벨 트리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영국에 있는 트라피스트 맥주이다 보니까 이제 올드 에일이나 뭐 이런 어떤 맥주들 아주 맛있게 만들고 있는 곳이죠. 한국에 수입됐었어요. 한국에 수입돼서 가격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잘 모르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맥주는 한국에 다 들어왔었다. 물론 몽데카나 뭐 까르데냐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왔었지만 몽데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맥주 박람회 같은데 하면은 가서 이제 샘플로 나와서 마시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몽데카, 까르데냐 뭐 이런 맥주들을 제외하고 한국에 다 수입이 됐었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 트라피스트 맥주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트라피스트 맥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제 미국 그 스펜서 같은 트라피스트 맥주는 예전에 뭐 IPA나 뭐 프룻 IPA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는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파생된 스타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싱글, 두벨, 트리펠, 쿼드루펠 네 개가 나오는데 이 네 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테이스팅 특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웨이비 케이크의 댄스 듣고 올게요. 웨이비 케이크 댄스 듣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8월 20날. 요번에 근데 유출돼가지고 생일이 제가 모든 SNS나 이런 데 다 막아놓는데 뭔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일을 알아보시고 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았습니다. 카카오톡에 뭔가 풀려 있더라고요. 뭔가 업데이트 되면서 풀렸는지. 그래서 제가 바로 다 삭제시켰는데 그 사이에 유출된 그 정보를 보고서는 이제 카톡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그 제가 일을 했거든요. 토요일이어서. 근데 빨리 끝나고 직원들하고 맥주를 마시러 갔어요. 뉴타운에 가서 맥주 마셨고요. 되게 많은 맥주를 마신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다 많이 마셨습니다. 뭐 하이네켄 당연히 마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뉴타운에 그 텍스턴 뭐 식스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영국 브랜드 오랜만에 올드에일 예전에 텍슨 올드에일 같은 경우가 한국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비터하고 뭐 페일에일 두 개가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디너리 비터가 3.8도짜리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다시 마셨습니다. 이것도 마셨고 그다음에 델리리움 트레멘스 오랜만에 생맥주 마셨고요. 요게 생맥주랑 병맥주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날 이제 뉴타운에서 델리리움 전용잔에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양이 많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맛있게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시메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메이에 그 그랑 리저브가 있어요. 시메이 그랑 리저브가 있는데 요 맥주가 끝내줍니다. 요거 720ml, 750ml짜리인데 보통 한 2년 정도 숙성을 하고 먹으면 너무 맥주가 맛있는 그런 맥주예요. 요 맥주도 마셨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제가 이제 못 만났던 분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혼자 펍클로링을 좀 해보자. 왜냐면 제가 혼자 펍클로링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하루 정도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평상시 가고 싶었던 혹은 재방문하고 싶었던 새로 생긴 이런 곳을 좀 가보려고 해서 하루 날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좀 일찍 가면 좋을 것 같은데 3시에 오픈하는 펍들이 좀 있어서 그 펍들부터 좀 갔고 오랜만에 로즈앤크라운을 좀 혼자 방문했습니다. 로즈앤크라운 이태원에 있는 대표적인 영국 스타일의 펍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갔는데 거기서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 생맥주 상태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은 런던 프라이드도 마셨고 당연히 기네스도 한잔 했죠. 제가 요즘 기네스 글을 쓰고 있는데 런던 프라이드 이제 글이 저번 주에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 송고할 글이 기네스인데 기네스 너무 복잡해요. 기네스가 단순한 맥주가 아니어서 좀 할 얘기들이 좀 많고 복잡한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지금 거의 한 3, 4일을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역사부터 아일랜드 맥주부터 기네스부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지금 스터디를 엄청 하고 있어요. 글 하나 쓰려고. 원래 글 하나 쓰면 그 정도 스터디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기네스도 글을 쓰고 있는 김에 가서 한잔 했습니다. 3시에 로즈 크라운을 갔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서울집시예요. 서울집시도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서울집시 워낙 핫플레이스가 되는 바람에 뭐 남들 가는 시간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에 로즈 크라운에서 2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태원 뭐 페이레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한 병 사가지고 서울집시를 한 4시쯤 4시 오픈이어서 한 4시 10분쯤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집시에 가서 한 4시 20분인가 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거의 독립맥주 공장이랑 비슷한. 그래서 서울집시에서 이파리 IPA인가요? 그거 한 잔 마셨고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술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더 마시면 술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이파리 IPA 마셨는데 9,500원인가? 예,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양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서울집시 이 글래스가 양이 많은 글래스가 아니거든요. 이파리 IPA 마셨고 뭐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IPA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이 좀 센 감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한 잔 먹고 뭐 앉아 있는데 계속 뭐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확실히 여성분들 혹은 데이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 먹고 냉큼 일어났습니다. 냉큼 일어나서 다음 목적지로 갔죠. 그 서울집시 그 술락길에서 가까운 데가 그 해화동에 있는 울리 브루잉이에요. 울리 브루잉이라고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울리 브루잉이라고 해서 해화동에 대학로에 새로 브루펍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갈까 좀 고민했었죠. 첫 번째 아슈트리를 좀 가볼까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슈트리를 가볼까 하다가 그냥 그 익선동 술락길에서 가까운 그 울리브루잉을 갔고요. 울리브루잉 5시에 오픈이어서 5시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울리브루잉이 그 성대 앞 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 성대면 제가 한참 술 먹었던 데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제가 이제 안암동이랑 도남동이랑 성대 앞 여기서 맥주를 엄청 마셨고 술도 엄청 마셨는데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원래 캠브리지라고 있었어요. 캠브리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거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캠브리지가 그 캠브리지 맞다면 와 진짜 오래된 데예요. 그 캠브리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방장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 안주가 푸짐하게 나오는 걸로 30년 전에 30년 전이네 벌써. 예, 30년 전에 뭐 유명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맥주랑 소주랑 그 캠브리지에서 애들하고 엄청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뭐 오랜만에 가보니까 또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길은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음식점도 바뀌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오랜만에 성대 앞에 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울리브루잉 들어가서 좀 마셨고요. 장비나 시설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브루펍이에요. 전형의 브루펍인데 테이블이 많진 않고 맥주도 많진 않았습니다. 맥주도 5가지 종류 중에서 2가지가 솔드아웃되고 이제 3가지를 온탭하고 계셨고 안주도 뭐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가격이 또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모던한 뭐 그런 양조장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런 양조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독립에 비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브루펍 막 새거 하는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양조장에서. 그래서 그 2가지를 마셨던 것 같아요. 뭐 2개를 마셨고 하나가 골든에일이고 하나가 일반적인 뭐 페일에일인 것 같은데
마시기는 편한데 약간 그 트렌디하진 않다라는 느낌 좀 받았어요. 특히 골든에일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 골든에일 그냥 테이스팅하면 골든에일이라기보다는 약간 IPA 혹은 페이레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페이레일이 한 6, 7년 전에 국내 크래프트 맥주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은 조금 더 열대과일 향 혹은 그게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약간 허니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뭐 자몽 시트러스 같은 느낌들이 조금 더 명확한 느낌의 맥주들이 좀 트렌디한 거든요. 예, 대부분 또 근데 또 NEIPA나 헤이즈 IPA 같은 스타일들이 조금 더 약간 열대과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게 좀 트렌디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다. 약간 예전 느낌이 좀 받았고 맥주 자체에 이추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약간 탄산이 좀 세고 약간 바디감이 좀 드라이한 약간 살짝 워터리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특별한 이추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드시기에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되게 맥주 가격이 저렴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알려지고 홍보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맥주나 이런 것들 안주나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 없었는데 이제 울리 브루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 해화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창경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그다음에 성대도 있고 그 해화동에 오래 그 계신 분들은 그 해화동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말할 것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양조장이나 맥주의 그런 정체성들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 그 제일 좋은 게 칼리가리 브루잉이 이제 인천 맥주로 포지셔닝이 변경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 앞으로 로컬 크래프트 맥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울리브루잉도 차라리 조금 더 지역색, 로컬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양조장 이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혹은 이 맥주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그 익선동이에요. 익선동에 가면은 몇몇 그 펍들이 있죠. 뭐 아트몬스터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고 칼리가리 브루잉이 없어졌더라고요. 익선동에서. 예, 그래서 요번에 갔던 데 행아웃이라고 그 아트몬스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펍이에요. 생긴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 생긴 지 별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도 맨날 보기만 하고 안 가봤었는데 요번에 처음 이제 들어가 봤더니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행아웃 우연히 이제 그 앞에 그 테라스 자리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자체 맥주가 있으시더라고요. 행아웃이. 그래서 행아웃 라거를 마셨습니다. 뭐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왔고요.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진 찍고 뭐 한번 들어와서 맥주 마시고 뭐 예전에 우리 이제 뭐 홍콩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아주 분위기 깡패인 펍에서 맥주 한 잔을 했네요. 요게 이제 제가 혼자 했던 펍 크롤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맥주를 좀 마셨는데 그 칠옵스가 이태원에 그 펍 낸 거 알고 계시죠? 칠옵스 이태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펍을 냈거든요. 이번에 저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가오픈을 해서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칠옵스 맥주는 이제 뭐 캔으로 사서 마시곤 했었는데 뭐 자주 마신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칠옵스는 홉을 아주 예전부터 많이 써왔고 잘 써왔던 브루잉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맥주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그 분위기를 또 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힙한 스타일로 만드셨더라고요. 위치도 되게 괜찮았고
그 위치가 예전에는 그렇게 그 활발한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작은 음식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태원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태원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면서 다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런 조그만 좋은 예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이태원 프로젝트, 이태원 홉스터, 칠홉스 이태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뭐 힙한 곳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뭐 가오픈 기간이어서 그런지 음식은 조금 아쉬웠는데 맥주는 뭐 마셨습니다. 그래서 뭐 헤이즈 IPA도 마시고 몇 종류 마시고 한 세 종류 정도 맥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우어는 하나도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좋아서 마시러 가는 맥주는 저는 사우어는 마시지 않고요. IPA 위주로 좀 마셨고, 분위기 굉장히 힙하고 외국인들도 많고 이렇게 야외도 되게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혼자 가서 뭐 마시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칠옵스 이태원 프로젝트, 이태원에 다시 맥주를 마시는 펍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뭐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즈 앤 크라운 또 갔네요. 네, 로즈 앤 크라운 또 가서 뭐 런던 프라이드 마시고 기네스 마시고, 저는 기네스 안 마시고 그거 마셨습니다. 머피스 아이스 스타우트를 마셨고요. 머피스가 원래 또 찐 아일랜드 또 스타우트긴 하죠. 이거 마셨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아니고 그 원래는 브루어스, 해방촌 브루어스 가려고 했는데 10시에 문을 닫으셔가지고 그 밑에 어디 갔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비싼 맥주, 신맥주 마셨고요. 판토마임 믹스처라고 하는 맥주 마셨고, 오 시더라고요. 어우 시어 와일드 에일.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뭐 잭슨인가? 예, 백헤븐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셨고, 아우 너무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깐띠용인데 와인 배럴에 숙성한 그거 마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맛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매니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둥글둥글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 비싼 맥주들도 마셨습니다. 휴가 동안에 맥주를 엄청 마셨어요. 그래서 몸이 오히려 축나서 다시 휴가에서 복귀한 그런 셈이 됐고요. 이제 알코올을 이제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지금 금주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피곤하지만 재밌고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뭐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리얼 라이프가 됐네요. 뭐 다들 그러시죠?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 맥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